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집에 돌아오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감정. 나 지금 너무 혼자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쩌면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친구처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 현실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가끔은 외로움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 외로움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의 지하철. 사람은 정말 많은데 왜인지 모르게 더 외롭게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친구랑 웃으면서 카톡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연인과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또 이런 순간도 있어요. 금요일 저녁,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홍대나 강남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나온 사람들로 넘쳐나죠. 그런데 나는 집에 혼자 앉아서 배달앱을 켜고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순간 괜히 더 외로워집니다. 다들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조용하지? 하지만 말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 감정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특별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 느낌.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당신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혼자 밥을 먹으면 혼밥, 혼자 술을 마시면 혼술이라고 부르면서 어딘가 조금 외로운 이미지가 붙어있죠. 그래서인지 혼자 있는 순간이 오면 괜히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혼자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이제는 그런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죠.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한 명을 떠올려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하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비로소 혼자가 됩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 혼자다. 그때부터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게 되죠.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계속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 질문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외로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면,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들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2. 외로움은 나를 더 잘 알게 해준다. 가끔 이런 순간 있지 않나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시간. 서울의 카페 창밖에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차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만 멈춰 있는 느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쁘니까요.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집에 오면 또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일하는 직장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에서는 항상 밝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혼자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지치는 순간. 그리고 그때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나 좀 힘든데?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순간이 바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장입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너 자신을 봐 라고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챕터 3.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계속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보고하고 상사 눈치 보고 퇴근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날. 그런 날 굳이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 싫지? 나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 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시간.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죠. 그래서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남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하지만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지친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는 시간.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다면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챕터 4. 외로움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해서 항상 누군가를 찾거나 혼자 카페 가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는 그런 경험.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면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자기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혼밥이 점점 편해지고 혼자 카페 가는 것도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과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두 사람 중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건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만 하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챕터 5. 외로움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인데도 누군가는 더 외로워지고 누군가는 더 편안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가 시간을 보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잘한 건 뭐였지? 내일은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작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두 사람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비교가 아니라 정리로 사용합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있고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비교를 줄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취미를 즐기는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헬스장 가기, 혼자 카페에서 공부하기, 혼자 영화 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외로움을 좋은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챙깁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좋아하는 공간에 가거나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 이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챕터 6.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혼자가 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부터 혼자 여행에 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혼자 카페 가기.
서울에는 혼자 가기 좋은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다음은 혼자 밥 먹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 속도대로 먹을 수 있어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산책하기, 혼자 하루 보내기. 이렇게 점점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혼자가 되는 것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면 사람을 더 잘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던 사람은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의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 버시스, 함께라서 더 좋은 관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배우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챕터 7. 외로움은 결국 사라지는 감정이다. 외로움이 계속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항상 같은 크기로 유지되지 않아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유독 크게 느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괜히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날 햇살이 좋고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분 계속 이럴 것 같아. 나는 계속 외로울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감정도 지나가겠구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밝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시 그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전체 내용 정리.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감정. 하지만 우리는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것. 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지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외로움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힘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혼자가 되면 외롭다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더 건강하고 더 진짜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세요.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버티고 있고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